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생활문서 만들기 할 건데, 어제 저희 문자열 추출함수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제 기존에 하셔가지고 조금 생각이 나시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 음, 실생활 그런 문서 만들 때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문자열 추출함수,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도만 뽑아내는 거. 나이 계산하려면 연도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성별 코드로 성별 표시하기. 그래서 함수의 종류는 많은데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함수가 아니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슈트 1에다가 우선은 함수 사용법을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슈트 1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해주세요. 영어 입력이 있어서 조금 그러실려나? 그냥 저기 할까요? 그러면 이 글씨를 네, 이렇게 할게요. 한글로 작업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화면이 아까 파워포인트 화면이 더 편하시죠? 잠시만요. 화면 다시 캡처해서 넣어드릴게요. 자, 는 표시하시고 L이라고 함수 이름을 적으면 그 아래쪽에 left라는 함수 찾아지죠? 네. 네, 그러면 그 함수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저 위쪽에 fx 클릭. 그러면 함수 인수 상자가 뜨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다? 대상 문자야. 어디에서? 두 번째는 몇 개를 뽑아낼 건지.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커서가 첫 번째 깜빡깜빡이고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는 뭐가 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뽑아내는 거죠, 첫 번째. 그죠? 그러면 그 셀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B3이라고 뜨네요. 맞아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커서 깜빡이는 B3 셀에 있는 값에서 자, 밑에 여기 두 번째 여기에다가는 이 셀에 있는 값이 지금 한글 엑셀 2010이잖아요. 그 글자 중에서 레프트 왼쪽을 기준으로 몇 개 뽑을 건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싶으냐면 한글이라는 글자를 뽑아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한글이라는 글자는 몇 개예요? 글자 수가. 한글 이렇게 두 개죠. 두 개.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수상자에다가는 개수 몇 개? 두 개. 2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인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뽑아낼 글자가 들어있는 B3를 하고 두 번째 인수는 이 셀에 들어있는 그 문자열 중에서 왼쪽 끝에서 몇 개, 개수, 뽑아낼 개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끝에서 몇 개? 두 개를 뽑아내라. 이렇게 지정을 하셨고요. 결과 보겠다 확인.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글이 나오죠. 그럼 어때요? 왼쪽에 있는 문자열 전체 중에서 왼쪽 글자에서 두 글자 뽑으라 그러니까 한글이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2010만 뽑아내고 싶어요. 2010만. 그러면 셀을 기준으로 아까 왼쪽에 있는 글자 뽑을 때는 레프트라는 걸 썼었고요. 2010 같은 경우에는 그 셀에 있는 값 중에서 오른쪽의 글자를 뽑아내고 싶은 거죠.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 right라고 하는 함수 쓴다는 얘기예요. right. 그러니까 left는 왼쪽 끝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right는 오른쪽 끝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그럼 어때요? 똑같이 는 표시한 다음에 R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인수는 똑같아. 아까 했던 거랑. 글자가 있는 셀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수를 지정하고. 개수. 자,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그 아래쪽 한글 아까 뽑아낸 그 밑에다가 셀 포인터 맞추시고, 자, 는 표시하시고요. 자, 라이트 함수 쓸 거니까 RI. 자, 영어로 RI라고 입력하면 어때요?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찾아지죠. R하고 I. 그러면 라이트 함수 찾아지나요? 네. 네. 그러면 라이트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저 위에 FX. 자, FX 클릭. 그러면 라이트 함수 인수상자가 또 뜨거든요. 얘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죠. 첫 번째는 대상 문자야.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건 이 두 번째에서 지금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죠? 사실 어디를 하나 똑같아요. 글씨가 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냥 할게요. 한글 엑셀 2010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상자 어때요?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낼 건지. 그런데 함수가 라이트니까 어때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몇 개. 지금 한글 엑셀에서 우리가 2010을 뽑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수를 몇으로 지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2010이니까 네 글자죠. 네 글자. 그러니까 여기 인수 상자에다가는 몇 개 뽑아내라? 네 개. 됐으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2010이 뽑히죠. 됐어요? 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이걸 뽑아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왜 그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에 가면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달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딱 때리면 그 사람의 정보가 다 이렇게 본 적은 어디고 어디에 살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게 다 이 원리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딱 때리면 그 주민등록번호 안에 그 사람의 출생 연도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본적지 코드 값이 다 들어있어서 그 값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프로그램화 시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능을 알면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할 수가 있으시고요. 요새 이제 그런 그 왜 공공 데이터 활용 이런 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나 그런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도 이렇게 글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또는 엑셀 자료로 만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려면 텍스트 문자열 함수 중에서 저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란 얘기예요. 문자열을 추출, 뽑아내는 함수. 그게 이제 이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보고 싶으냐면 엑셀이라는 글씨를 뽑아내고 싶어요. 아까 한글을 뽑아낼 때에는 왼쪽 끝에서 몇 개 했으니까 레프트 함수 썼었고요. 오른쪽 끝에서 2010을 뽑을 때에는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썼었어요.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끝에서도 아니고 오른쪽 끝에서도 못 보내. 즉 레프트하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는 엑셀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레프트 함수는 왼쪽 처음부터 어디까지 지정한 개수만큼이고요. 라이트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위치가 왼쪽 끝에서 개수만큼, 오른쪽 끝에서 개수만큼이니까 내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거는 레프트랑 라이트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낼 때는. 이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미드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드. 미드는 중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중학교 할 때 미들 스쿨 해가지고 미들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MID라고 하는 이 미드라는 함수가 중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미드 함수예요. 자,
그런데 미드 함수는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비교하면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는 2개밖에 없었죠. 대상 문자열이랑 그다음 개수밖에 없었는데 얘는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중간에서 뽑아내려면 어디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뽑아낼 건지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미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레프트하고 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 엑셀 2010에서 지금 엑셀을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엑셀을 뽑아내려면 미드 함수 써가지고 첫 번째 인수는 얘를 전체 지정하겠죠. 두 번째는 시작 위치.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어디까지 뽑아낼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끝을 기준으로 지금 엑셀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왜 네 번째야? 글자는 세 번째인데? 중간에 여기 띄어쓰기 했잖아요. 한글 쓰고 한 칸 띄우고 엑셀 쓰고 한 칸 띄우고 2010을 했으니까 띄어쓰는 것도 다 얘가 글자 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즉, 네 번째 시작 위치에서 시작해서 몇 개 뽑아내야 될까요? 엑셀 뽑아내려면. 그렇죠. 2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엑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2개를 뽑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는 표시하시고 MID MI까지만 쓰시면 미드 함수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는 하시고 MI 는 하시고 MI 그럼 미드 함수가 찾아지나요? 네, 그러면 미드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FX. 그러면 아까 했던 레프트하고 라이트 비교했을 때 어때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즉, 인수등자가 3개란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대상 문자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뽑아내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럼 그 셀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스타트 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내가 뽑아낼 문자열이 있는 셀에서 내가 뽑아내고 싶은 애가 몇 번째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타트 넘은 시작 위치, 시작 위치. 내가 가져오고 싶은 글자가 왼쪽 끝을 기준으로 몇 번째 있는지. 자, 지금 몇 번째 있나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4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상자에는 뭘 쓴다? 몇 개를 가져올 건지. 엑셀 2개 가져올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자열 쓰시고 시작 위치 4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가져올 개수를 2라고 쓰시고. 선생님, 여기서 한글 엑셀을 붙여 썼다 그러면 3이 되겠네요. 그렇죠. 붙여 쓰면 붙였으면 3이죠. 3이죠. 지금 띄어써서 4가 되는 거고. 네. 띄어쓰기 하면 그 띄어쓰는 공백도 하나의 개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로 가는 거고 아버님 말씀대로 붙여 썼다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붙였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엑셀이 되는 거죠. 네, 왜 유인선 어머니 뭐 안 되셨어요? 저는 셀자만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어머니 글씨가 뭐라고 써있어요? 한글 엑셀 2010 여기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선생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이해도 그러면 갔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여기 엑셀에 놓고 저 위에 FX 누르면 인수상자 다시 띄어쓰기 뜨거든요. 하니까 엑셀 들어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시간 주니까 들어와요. 그렇죠. 시작 위치가 아까 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니까. 네. 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함수 중에서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는 요 3가지예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자,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날짜를 추출하는 함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날짜가 2021년 7월 29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앞쪽에 있는 2021 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는 날짜와 관련된 함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year, 그다음에 month, 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year 함수를 쓰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날짜에서 뭘 해라. year가 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만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뭐만 뽑아낸다? 월만 뽑아내요. 월. 그 다음에 day라는 함수는 뭘 뽑아낸다? 일을 뽑아냅니다. 일. 그래서 날짜 정보에서 내가 특정하게 이제 연도만 뽑아내고 싶다. 그럴 때에는 year 함수, 월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month,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day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month나 day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연도 몇 년 걸렸는지 또는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는지 또는 제품의 뭐 예를 들어서 사용 기간이 몇 년이 되었는지 뭐 이런 식에서 거의다가 뭘 많이 사용하냐면 year 함수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month나 day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year 함수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나이를 계산할 때에도 현재 날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강성식 아버님의 나이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오늘이 2021이니까 2021 빼기 아버님의 출생 연도를 넣으면 계산해서 만 나이가 나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 실제 나이가 되죠. 우리 한국 나이.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뽑아내는 그런 거를 실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먼스나 데이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냐, 월이냐, 일이냐에 따라서 저렇게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 분, 초니까 시간은 시는 hour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분은 minute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초는 second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연도를 뽑아내는 year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해 놓으신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연도 2021만 뽑아낼 거고요. 두 번째는 날짜 7만 뽑아낼 거고 마지막은 29만 한번 뽑아낼 거예요. year, month, day 함수를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는 표시하시고요. y만 써도 year 함수가 호출이 돼요. y로 시작되는 함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year 나왔나요? 네.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x. 인수상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는 뭘 지정한다? 날짜를 지정하면 돼요. 어디? 그 앞쪽에 2021 7월 29일 날짜 데이터 있죠? 걔를 그냥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날짜에서 year, 연도만 뽑아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으면 확인. 그러면 2021이 뽑아지죠.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제 month 1월 뽑아낼게. 월 7월 달 중간에 있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면서 생각되는 게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써도 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하시기도 하죠. 네. 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날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어 함수 쓰지 않고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해보세요. 두 번째에서 2021 한번 뽑아내 보시겠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레프트 함수를
2021 우리가 했던 대로 레프트 해당 문자열 선택. 문자열이 아니죠, 근데. 지금 거의 그 형식이 이렇게 문자열 함수 하고 날짜 함수 해서 이거를 조금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4440이 나오는데 네. 하나하고 네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문자열 추출 함수예요. 즉 셀에 입력된 값이 문자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는 문자예요, 아니에요? 얘는 문자가 아니에요. 얘는 날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문자다 날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문자열, 문자에서 뽑아낼 때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고 날짜에서 해당 연월일을 뽑아낼 때는 이어 먼스 데이를 쓰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네? 이 있잖아요. 아니, 네. 아니, 그럼요. 네. 그, 함수 있잖아요. 근데 2012 숫자잖아요. 어디요? 이가 2012 숫자라고요? 예, 예. 2012 라이트로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로 있던데. 네, 셀에 글씨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쓰이고 나서 뒤에 글자가 가가 써있다. 그런 글자가 네, 그러면 얘는 이 444는 숫자잖아요. 근데 뒤에 문자열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는 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2010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엑셀이 인식하기는 문자와 섞여 있는 숫자는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2010은 숫자가 아니에요.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월을 한번 뽑아내 볼게요. 똑같이 는 표시하시고 M, O, M5 한번 써볼까요? 는 표시하고 M5를 쓰면 MONTH 끝에서 두 번째 once 함수가 찾아지는데 얘가 뭐 하는 거다? 날짜에서 월 자료를 가져오는 거. 그러면 months를 더블 클릭하시고 fx 형식은 똑같죠, 아까처럼. 그냥 날짜 지정하면 돼요, 그 앞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날짜. 2021 7월 29일 날짜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7만 나오죠. 7이 뭐예요? 월이잖아요, 월. 네. 7월, 8월, 9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날짜 중에서 끝에 1만 필요하다. 29만. 이럴 때는 어떤 함수 쓴다? day라는 함수 쓴다는 얘기예요. 는 하시고 d. d만 쓰셔도요. d만 쓰셔도 그 밑에 day라고 나오거든요. d만 써도 위에서부터 네 번째 day. 이 함수의 역할이 뭐다? 날짜 데이터에서 맨 끝에 있는 1. 오늘 며칠인지 1 정보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ay를 찾아서 더블 클릭 fx. 그럼 똑같이 어때요? 날짜 데이터 그냥 클릭. 그 앞쪽에 있는 날짜 클릭. 하시고 확인하면 29가 나오죠. 아, 이런 게 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랑 그 다음에 날짜에서 연도, 월, 일. 그러면 여기 이거는 좀 이따 해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한 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앞쪽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트를 여셔가지고요. 두 번째 시트를 열어서 자, 요 자료를 요거 요 자료를 입력해서 이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름, 연도, 나이, 성별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입력해줘도 돼요.
우선은 먼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텍스트는 뭘 지정한다? 김지석. 김지석에서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몇 개. 오른쪽 끝에서 두 글자 뽑아낼 거죠. 지석 뽑아내야 되니까 자, 개수를 몇으로 지정한다? 2로 지정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다가는 김지석을 클릭을 해서 가져올 대상 문자열을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몇 글자를 가져올 건지 두 글자를 가져와라 해서 2를 적으셨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니까 지석이 나오나요?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 아래쪽은 까만색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름만 뽑아내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썼고요. 자, 이번에는 출생 연도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생 연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생 연도, 이 사람은 68년생이죠? 68년생. 그럼 이 부분이 어때요? 이 사람이 출생한 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출력을 하고 싶으냐면 68만 찍고 싶지 않고 1968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출생연도 써야 되는 부분에다가. 그러면 우선은 어때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우선 68을 먼저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거를 주민등록번호에서 68을 뽑아내려면 어떤 함수 쓰셔야 될까요? 레프트 함수. 네, 레프트 함수 쓰셔야겠죠. 레프트 함수 쓰시고 몇 개를 뽑아내라? 2개를 뽑아내라. 그러면 68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응, 68이 나오는데 저는 1968년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최종 결론이. 그러면 6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968이 돼요. 앞에 그러니까 1900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죠, 지금. 68. 그러면 그 68 뽑아낸 거에다 1900을 더하고 뒤에 연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 엔드로 해가지고 왜 따옴표를 연결하는 거. 그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출생 연도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 는 표시하시고 는하고 먼저 뭐예요? 레프트 함수 쓰셔야 되잖아요. L2 자, 는 표시하시고 L2라고 적으시면 레프트 함수가 찾아집니다. L2 자, 레프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fx 그러면 레프트 함수 인수상자 뜨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떤 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에서는 뭘 지정한다? 김지석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있죠? 주민등록번호 걔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몇 개 뽑아내요? 68 뽑아내야 되니까 2개 뽑아내야겠죠. 2개. 2라고 적는 거예요. 자, 제가 확대시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수상자에는 김지석의 주민등록번호 있는 그 셀을 클릭을 했고요. 두 번째에다가는 몇 개 뽑아낼 개수 2개 뽑아내라.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뭐가 나와요? 68이 나오죠. 결론은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레프트 2글자를 뽑아내라. 그 값이 여기 68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는 출력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1968년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 뒤에다가 68이라는 숫자는 68이라는 글자는 여기 뽑아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다 1968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다 어때요? 1900을 더해주면 되겠죠. 1900. 지금 68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죠. 68 나오기 위한 그 68에서 클릭하면 얘에 대한 수식이 저 위에 나오잖아요. 레프트 어쩌고 저쩌고. 그죠?
요거는 68이 나오기 위한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 뒤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표시. 가로 뒤에다가 커서를 맞춰서 더하기를 넣고 그 뒤에다가 1900을 더해주란 얘기예요. 1900. 자, 1900 더했으면 엔터. 키보드에 엔터. 1900 더하고 엔터를 치시면 1968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어머니 안 나오셨는데? 자, 1900을 더하고, 더하고 엔터를 치면 1968. 자, 수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더하기 전 뭐 잘못해서 1900이로 돼요. 결과가 1900 돼요? 여기 네. 앞에 이거 지워버리신 거 아니야, 그러면? 하고 이거는 그대로 살려둬야죠. 바로 뒤에다가 플러스 1900을 해야죠. 보여주신다 본데 이 수식이? 아니요. 그래서 되돌리기 하니까 여기 68 나오고 그 수식도 있어요. 아, 그럼 위에다 여기다 써요? 위에다? 네, 위에다가 써야지. 위에 수식에다가. 수식을 수정하는 거니까. 네. 자, 가로 뒤에다가 더하기 표시 넣고 네. 1900이라고 적고 엔터. 그러면 1968이라고 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연이라고 붙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연 어떻게 붙여요? 현재 수식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냐면 AND라고 하는 연결, 연산, 기호를 써요. AND 쓰고 뒤에 연은 뭐예요? 문자열이니까 어때요? 따옴표 치고 연 쓰고 따옴표 닫고 그러면 현재 1968 나온 거에다가 연결해서 연이라는 문자열을 찍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어때요? 1968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엔드 표시가 어디 있어요? 엔드 표시가 숫자 키 중에 7번. Shift 누르고 7번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N% 기호가 나오죠. 자, 엔드 하고요. 이렇게. 다음표. 네, 문자열이니까 따옴표하고 연, 따옴표 닫고. 네. F7 누르라고요? 네? 수식 F7? 입력에 맞춤표 검사 끝났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F7을 왜 눌러 어머니? 그러면요? 뭐 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연수계 엔드 아, 연수계. 엔드 그 키보드 자판에 보면 왜 이렇게 쭉 가로로 있는 키보드 자판 7번 있잖아요. 있어요. 7번. 7번, 예. 7번. F7이 예. 아니라 7번. 어허? 안 되네. SES로 나오네. 영어로 해놔서. 아이고. 제 화면 내가 잘 미쳐요. 보실까요? 저도 화면 그랬어요. 보시면서 해볼까요? 맞습니다요. 그거 나와요? 됐어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이. 여기 연을 붙여버려서. 자,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연을 붙여버려서 골치 아프네. 100인가? 2021 빼기 2021 빼기 1960. 1968을 빼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다 연도를 붙여버렸네. 아까 문자를.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야 1968. 되는데. 빼야 돼요. 네. 면을 빼야 돼요? 자, 면이 그런데 나이가 올해는 2021 빼기 1968이잖아요. 그럼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 되면 2022 빼기 1968이고 그 다음에 되면 2023 빼기 196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는하고 2021 빼기 요거를 클릭을 해서 계산을 하면 물론 올해의 나이는 나오겠죠. 근데 내년도도 내후년도도 계속 저기 날짜가 아니 나이가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때그때마다 연도로 계산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없었어요. 그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값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1968을 빼면 되겠죠. 그럼 내년도 되면 2022년도가 되잖아요. 2022년도 날짜를 가져오는 게 뭐였죠? 현재 날짜. 아니 현재 날짜 가져오는 거. 네. 그렇죠. 투데이 함수 써가지고 투데이를 이어를 씌우면 어떨까요? 현재 날짜에서 이어니까 연도만 뽑아내겠죠. 그러면 올해는 2021이 되는 거고 내년도 되면 뭐가 돼요? 2022가 되는 거죠. 내후년 되면 2023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해되세요? 이해는 되는데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출생 연도에서 지금 연 문자열 그 연결하는 거 해보려고 지금 연결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투데이 함수에서 이어를 취해가지고 연도 뽑아내고 빼기 여기 앞쪽에 출생 연도 뽑아낸 거 그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또 다시 레프트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 앞에 1968 해놓은 거 이걸 가지고 빼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지금 연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아까 연 넣어놨죠? 엔드 연. 빼버려. 아니 그거 지워버리세요. 1968년 이렇게 걔를 클릭을 해서 위쪽에 엔드 하시고 연을 자 빼버리시고 그냥 지우면 되죠? 엔터. 1968만 나오게 해놓으시고 출생 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맞춰주세요. 출생 연도 이렇게 나오게. 셀시하고 다른 게 어떻게 해야 밑에 것까지 지워져요? 땡겨야지 어머니. 하나 수정하고 나서 오른쪽 아래 땡겨야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되죠? 나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연자. 근데 셀시로 하면 셀시면 되잖아요. 네, 셀서식으로 해놓으면은 놔둬도 되죠. 셀서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여기 숫자에 추가되는 개념이 아니니까. 자, 됐어요? 여기까지 어쨌든 네. 네. 됐으면 이제 나이를 계산할 건데 나이는 원래 어때요? 현재 날짜의 연도 2021 빼기 1968 하면 만 나이가 나오겠죠. 거기에다 플러스 2를 해야 원래 한국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는하고 2021 빼기 1968 그죠? 여기 출생연도 아니 2021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2021 써보자고요. 그냥 나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먼저 익혀보기 위해서 2021 빼기 그 앞에 출생연도가 1968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그냥 하면은 이제 만 나이가 나오잖아. 플러스 2를 해야지 우리나라 나이는 플러스 2를 하잖아. 나올 때부터 한 살이 먹으니까.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사람 몇 살이에요? 54. 54살 나오죠? 네. 그죠? 그런데 이게 내년도 돼가지고 2022년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저기 날짜를 2021이 아니라 2022로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2023으로 또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번 그렇게 날짜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인사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다. 그러면 매번 저거를
바꾸려면 그것도 일이니까 사원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마다 다 저거를 수정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아예 2021이라고 하는 이 연도 부분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날짜를 일일이 찍으면 내일 되면 또 그 날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today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어때요? 현재 날짜를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today만 쓰면 될 게 아니라 today에서 today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 월, 일 이렇게 연도, 월, 일이 뽑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연도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까 연도만 뽑아내는 함수가 뭐였죠? 예. 이요? 이어였죠. 네. 이어 한 다음에 이어 안에 인수를 today를 하게 되면 today에서 연월일에서 뭐만 뽑아낸다? 연도만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0일만 뽑아진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의 출생 연도를 빼고 더하고 1 하면 나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해되실까요? 네. today를 쓰는 이유는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년 바꿔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해보죠. 뭐 되나 안 되나 어렵더라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뭘 함수를 호출하냐면 이어 함수 호출해보세요. 이어. 요거는 이제 함수를 하나를 쓰면 안 되고 함수를 겹쳐서 쓰는 중첩을 해야 돼. 중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를 겹쳐 쓰는 거를 중첩 함수라고 얘기해요. 은 하시고 y 있어요? 네, 걔를 더블 클릭, 그다음에 fx. 그러면 원래 이어 함수 여기에는 뭘 넣는 거예요? 날짜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 아까 앞에서 해봤잖아요. 여기에다가는 해당 날짜, 연월일 날짜 데이터만 딱 그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어 연도를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어요. 근데 날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날짜를 어디서 가져온다? today 함수를 써가지고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today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때 지금 여기 네모에서 지금 커서 깜빡깜빡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 위에 fx 그 줄에 맨 앞으로 당겨서 나가 보시면 여기가 무슨 if라고 지금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알수 있어요. 예, 여기 부분이 뭐냐면 함수를 추가하는 함수 추가 상자예요. 함수 추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쓰던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어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해? today를 지금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if 함수 옆에 보면은 왜 그 세모 아래 방향 세모 보여요? 삼각형 모양 단추?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거기 today가 있을까요? 없죠? 있어요. 있는데요? 있어요? 네. 여기에 today 있어요? 예. 다 있으신가요? 네. 이지연 어머니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 today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 내가 했던 거 어디 갔지? 지금은 뭐라고 나오냐면 함수 인수에서 현재 날짜수 표시합니다 하고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위에 보시면요. 이어는 이미 넘어갔어요. 이어 안에서 지금 today를 추가해가지고 이런 화면이 뜬 거고 그냥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어때요? 2021이 나오죠. 자, 위에 함수를 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 이어하고 원래 가운데 여기에다가 날짜가 입력된 셀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셀 대신에 today를 넣어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날짜에서 이어 연도를 가져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현재 날짜 연도 가져왔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자격증 하는 그 초등학교 애들보다 더 어려운 지금 문제를 풀고 있네요. 자, 이어 투데이 그 뒤에다가 가로 뒤에다가 커서 맞추시고 빼야죠. 어떤 거 연도를 빼야 되잖아요. 지금 출생 연도를.
그러니까 가로 뒤에서 클릭하시고, 아이고야. 가로 뒤에서 클릭하시고 빼기. 어떤 거 빼요? 요거. 출생 연도. 빼기, 여기 빼기 넣은 다음에 걔를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ear to day까지 하고 빼기 뭐죠? 출생 연도가 들어가죠. 1968이 F4.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만 나이니까. 플러스 1. 네, 더하기 1 해줘야지. 더하기 1. 자, 더하기 1까지 하시고 엔터를 땅 치면 나이가 나오죠? 아닌데. 나오네. 54 맞아요? 네. 네. 채우기들 이용해서 채워주시고. 자, 수식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year to day 요거는 아까 함수 인수상자에서 했고 빼기 F4는 뭐다? 출생 연도 플러스 더하기 1은 만 나이를 한국 나이로 표시하려고 더하기 1을 한 거죠. 거기까지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똑같이 했는데 네. 1900년 2월 24일 아. 나오지. 자, 그렇게 했는데 나는 왜 여기가 날짜로 나오는데? 예. 왜 그러냐면 날짜 데이터 가지고 계산식을 작성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거 날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54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위에 표시 형식 있죠? 표시 형식이 지금 아마 날짜로 되어 있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네, 그거를 일반으로.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일반. 이걸 하니까 50. 일반으로 바꾸면 아마 54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밑에는 이제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별 코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성별 코드. 자, 성별 코드는 뭐죠?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 이 사람이 여자다 남자다 표시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있죠. 뒤에 첫 뒤에 자리. 번호 첫 네, 자리. 여기 뒤에 첫 자리. 얘가 지금 성별 코드죠. 그죠? 그러면 저걸 뽑아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 숫자 한 글자. 그게 성별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그러면 쟤를 뽑아내려면 어떤 함수 써야 될까요? 미드 함수 써야 되는데. 그렇죠. 미드 함수를 써야 되죠. 중간에 있는 거 뽑아내는 거니까. 그럼 시작 위치를 몇으로 잡으셔야겠어요? 시작 위치. 8,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간에 빼기가 하나 들어갔잖아. 그죠? 빼기. 네, 그게 예. 들어갔기 때문에 걔도 하나의 개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띄어쓰기 했을 때 하나의 개수로 인정이 되는 것처럼 이 빼기, 주민등록번 산이에 들어가는 빼기도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별 코드는 몇 번째다? 8번째부터. 몇 개 뽑아내야 돼요? 하나. 하나만 뽑아내면 되죠? 예. 그죠? 이게 이 1이라고 하는 숫자, 그 글자가 뭐니까 성별을 나타내는 코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해볼게요. 는 표시하시고 는 하고 mid mid만 쓰면 mid가 나오죠. mid mid 는 하시고 mi. 아직은 머리 안 아프시죠? 이미 아파 버렸어요? 아니요. 자, 는 하시고 mid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x.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인수 상자가 뜨잖아요. 첫 번째는 뭐? 어디에서? 주민등록번호. 번호.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클릭. 두 번째는 그 주민등록번호에서 내가 가져오고 싶은 성별 코드가 몇 번째예요? 시작 위치. 8번째. 8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상자에는 몇 개? 이게 한 개. 그럼 1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성별 코드가 김지석은 1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쫙 당겨주시면 5는 왜 나왔어? 5고? 5도 있어요. 어디 있어? 외국인들은 오도 있어요? 5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 5까지 하면 우리가 지금 if 함수를 여러 개 써야 돼서 수정할게. pinchop해야 돼. 2 할게요, 2. 이. 박수. 삼각수 1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1? 1로 할게요, 그럼.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1로 할게요, 그럼.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아니, 변기철이네. 변기철인데 얘는 또 이름은 남자인데 여잔데? 그러네. 다 그래. 다 남자 이름이네요. 응. 그럼 2로 할까요? 이요? 예, 예. 2로 해요? 2로 해야죠, 이로 한각수. 네, 예. 할게요. 여자 2명은 있어야지, 5명에서. 네. 또 남자만 너무 있으면 안 되니까.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성별 코드가 1이 있고 2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별 코드 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결과를 여자, 남자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번에 할 때 점수가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거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죠. 성별 코드 값이 문자열 1과 같으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그러면 얘가 어떨까요? 성별 코드 값을 가지고 1이면 남자라고 찍고 2면 여자라고 찍겠죠. if 함수. 자, 그럼 한번 if 함수를 써가지고 성별 코드 값에 해당하는 성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는 표시하셔야지. 는 하고 자, if 함수 호출. i만 찍으시면은 i로 시작된 함수 나옵니다. 첫 번째 if. 자, if 함수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 그다음에 위쪽에 fx 클릭. 자, if 함수 인수는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조건식, 두 번째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처리, 세 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처리.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성별 코드가 1과 같으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조건식 좀 이따 생각하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성별 코드가 조건식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식은 성별 코드가 1이면 1과 같으면 자, 두 번째 거기에 조건에 만족하면 남자. 남자를 글씨를 써야 네. 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그럼 어때요? 여기다가 남자라고 써야지 이제. 조건에 만족했을 때 뭐라고 출력한다? 남자. 그냥 남자만 쓰면 돼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지금 자료 자체가 그냥 1하고 2를 맞춰서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애들은 3번이 남자고 4번이 여자예요. 그러면 예. 그것까지 감안을 하시려면 if 함수로 안 끝났죠. 하나로. 이게 네. if를 그 외국인까지 다 하려면 한 3개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잡아야 돼. 아니면 이제 if 함수 아니고 뭐 다른 함수로 choose라는 함수 써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만 한번 해볼게요. 성별 코드가 1이면 남자, 2이면 여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조건식에다가 조건식 써볼게요. 조건식 뭐가? 성별 코드 값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얘가 1과 같으면 남자고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아까 성별 코드 뽑아놓은 거 있잖아. 우리가 미디함수 써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셀을 클릭. 성별 코드 셀 클릭. 그러면 아마 H4라고 뜰 거예요. 저랑 똑같이 입력을 하셨으면. 그죠? 그럼 이 H4 값이 1과 같으면 1이면
성별 예, 코드가 1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는이에요. 는. 1. 같다 뭐와 같으면 1과 같으면.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1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왜 안 될까요? 자, 우선은 이걸 하기 전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성별 변하면 안 코드가 되겠다.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요. 여기 다시 보세요. 어렵구나. 얘가 숫자예요, 문자예요? 이 성별 코드는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숫자. 뽑아낸 거예요. 숫자요. 문자? 주인공 숫자가 번호 아니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자. 얘는 문자예요. 왜 그러냐면 음, 주민등록번호 지금 앞에 6자리가 연월일이고 뒤에가 왜 성별 코드랑 본적이랑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게 들어갔어요. 는 빼기. 빼기. 네, 빼기가 들어가서 숫자가 999개가 있더라도 뒤에 뭔가 문자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걔는 뭐가 된다? 문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주민등록번호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 주신 H4셀이 1과 같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문자 2라고 숫자 2라고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랑 똑같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형식이 틀리니까. 앞쪽에 H4 성별 코드는 문자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걔는 문자이고 지금 같다는 해가지고 1 쓴 거는 걔는 뭐예요? 숫자예요. 문자랑 숫자랑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여자가 나와, 여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 성별 코드 1, 얘랑 1이랑 같냐고 물어볼 때 이 1을 뭘로?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묶어줘야지 이 성별 코드, 문자, 주민등록번호 문자에서 뽑아낸 성별 코드가 문자 1과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같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1 앞에 따옴표, 1 뒤에 따옴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자료가 문자라서. 근데 이거 문자 함수 이용해서 문자에서 단순히 뽑아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뽑아내서 뭔가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 저렇게 쓰는데 문자 처리 함수에서 항상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숫자처럼 그냥 쓰는 거. 비교하는 조건식 자체들. 자, 됐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남자가 나오죠. 얘는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채우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 남자 몇 명?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성별 코드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이거를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성별 코드가 뽑아내서 그 값에 따른 성별을 이렇게 계산하기 좀 편하려고 지금 2번을 걸쳐서 했는데 원래는 한 번에 끝내려면 주민등록번호의 중간에 이거 해서 어때요? if하고 미드 함수를 막 중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다 하나 빼놨어요. 쉽게 하려고. 근데 실제 이제 이거를 출력해 가지고 보라고 할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떨까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출력할 때 나와야 되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지워버리면 여기가 다 자료가 없어지겠죠? 수식 오류가 나겠죠? 이 셀을 참조해서 했으니까. 그러면 화면에서,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열이지만 화면에서만 안 보이게 숨겨주면 되겠죠. 숨기기. 자, 숨기기 한번 해볼게요. 자, H 열머리 위에 H. H 열머리글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성별 코드가 있는 H 열이 쫙 잡히잖아요. 됐어요? 그래 놓고 마우스 딴 데 놓으시면 안 되고 H 열머리글에 놓고 오른쪽 단지 눌러보세요. 그러면 숨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숨기기. 네. 숨기기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보고서를 출력을 하거나 또는 전체 자료 중에서 일부만 보여주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숨김 처리를 해가지고 표현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숨겨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좀 이따가 내가 출력 다 했어, 이 내용대로. 그런데 나중에 필요해. 내가 이런 고객 명단을 관리하는데 그 고객 옆에다가 그 사람의 고객 특성을 성격이 까칠하고 말이 조금 안 좋다 아니면은 뭐 성격이 불같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놨는데 고객 리스트 뽑을 때 그 특징까지 다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뭐 어때요? 고객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특징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요? 나만 보고 출력할 때는 얘처럼 숨겨가지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숨기고 나서 보면 나는 이제 내가 숨겼으니까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디를 숨겼는지 알 수가 없죠. 여기 보세요. A, B, C, D, F, G 얘하고 H가 없어요. C 다음에 원래는 뭐예요? 순서를 따지면 알파벳 A, B, C, D, E, F, G, H가 있었는데 지금 H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이가요. 다른 애들 사이보다는 좀 더 진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여기 숨겨진 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열머리 글에서 중간에 이가 빠지듯이 특정 문자열이 빠져 있으면 그 열이 숨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겼으니까 다시 반대로 숨겨진 거를 뽑아낼 수도 있어야겠죠. 숨기기 취소. 자, 숨기기 온 걸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H가 얘랑 사이에 지금 들어가서 숨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두 개를 같이 잡아요. G하고 I를.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요 사이에 있는 거 나오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면 돼요. 즉 숨기기를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 G열과 I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그러면은 아까 했던 숨기기 밑에 숨기기 취소가 떠요. 숨기기가 안 돼 있으면 숨기기 취소가 저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회색으로 뿌옇게 못 누르게 돼 있어요. 숨기기가 됐기 때문에 저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기 취소를 하시게 되면 다시 H열이 나오죠. 성별 코드가. 네. 그럼 숨겨진 거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네. 자, 지금 H열은 다시 오른쪽 단추 숨기기. 그래서 이제 편집하는 용도로 왜냐하면 편집용 따로, 장부용 따로, 인쇄용 따로 이걸 다 따로따로 관리하려면 일이 많아지니까 하나의 원본 시트에 다 같이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숨긴 거 취소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숨겨가지고 출력을 하고 안 그러고 평소 때는 다 열어놓고 작업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뭐 시트를 보호해가지고 못 건들게 보는 것만 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어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아예 화면 자체를 그냥 그림으로 떠가지고 보내버리면 되죠. 엑셀 형식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셨고 다시 기본으로 기본이 안 되구나. 오늘 차트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 나왔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이름 뒤에 김지석 뒤에 고객님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셀 설정. 자, 한번 해보세요. 이름 김지석부터 병기철까지 잡아가지고 이름 김지석부터 병기철까지 잡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름만 써 있는데 출력을 뒤에 고객님 또는 C 또는 귀하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단추 눌러가지고
셀 서식 가는 거죠. 셀 서식. 셀 서식 가시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에서 어디로 갔어요? 사용자 직접 형식을 만드는 거니까 사용자 지정. 저 위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표준이 나오는데 현재 화면에서 그러니까 입력된 셀의 내용은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뒤에다가 고객님이라는 글자를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뭐냐면 골뱅이에요. 골뱅이. 그러니까 골뱅이 표시를 내가 안 적어도요. 여기 중간에 있는 회색 막대를 맨 밑으로 잡아 끌면 골뱅이 기호가 있을 거예요. 골뱅이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골뱅이를 클릭하면 형식 코드에 골뱅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님 추가하면 되죠. 고객님이 문자열이니까 어때요? 따옴표 하시고 고객님 고객님 따옴표 닫고. 그래서 다운표 해야 돼요? 네, 다운표 해야 돼요? 네, 나 다운표 따옴표 안 했는데 되는데. 따옴표 안 해도 돼도 기본 형식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기본 형식을 안 지키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수정 잡기가 힘드니까 예. 안 해도 같은 문자열이니까 나오죠. 하지만 기본 형식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 문자열 경우에. 그러면 김지석하고 고객님 글씨가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왜 이름하고 한 칸 띄우고 고객님 이렇게 나오는 게 보기가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고객님 앞쪽에다가 커서를 맞추고 한 칸을 띄워주시면 되겠죠. 여기 형식 코드에서 골뱅이 뒤에 왜 지금 따옴표 고객님을 썼잖아요. 근데 고객님 글씨가 이름에 너무 바짝 붙으니까 보기가 좀 그래. 그러면 보자 앞에다 놓고 어때요?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공백을 한 칸을 띄우란 얘기예요. 띄우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름 나오고 뒤에 고객님. 네, 됐으면 확인. 그러면 네,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름 뒤에 고객님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내일은 이제 차트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금 우리 40분에 찍어야 돼서 시간 좀 남았는데. 아버님 노래 한 잔 하실까요? 아이고 참. 노래하세요. 자꾸 이러면 안 들어오는 수가 있죠. 그죠? 네? 내일부터 안 오시겠구만. 큰일 났네. 아버님. 자, 이거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저장을 하시고, 지금 저희 어디다가 문서 폴더에 얘를 지금 어제 거는 저장을 했나요? 제가 저장 따로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저장 안 했어요. 네, 7월 11일 차로 저장을 했어요. 저는. 7월 11일 오늘 7월 11일 차였어요? 파일에다가? 네네. 네, 시트 2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저장해요? 일 쓸까요? 여기 저기 뭐야 직원 현황 시트 1은 기본.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뭐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죠. 그냥 편해요. 저장. 뭐라고 또 직원 현황? 네, 직원 현황? 직원 현황. 저장하시고 저 위에 제목 표시줄에 이름이 나오면 저장되신 거고 북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장 안 된 거고 확인해 주세요. 네, 됐어요. 저장됐어요? 네. 네. 선생님 사진 찍어도 돼요?
좀 더 있어요? 좀 더 있으면 우리 장기자랑 해야 돼 이제. 유인선 어머니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이 꺼지셨는데? 비디오 끄기 하셨나 봐. 아, 오늘 이명아 어머님은 결석이신가 봐요. 네, 결석이세요. 오늘 못 오신다고 아까. 한 38분 되면 찍을게요. 한 2분 남았네. 그러면 요거 잠깐만 볼게요. 우리 그 엑셀 화면 한번 닫으시고요. X 닫기 닫으시고 바탕화면에 다시 엑셀을 더블 클릭 실행을 하시면요. 자, 더블 클릭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시트가 지금 몇 개가 나오나요? 3개. 3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트의 개수가 3개라서 3개로 딱 세팅돼서 나오는데 저는 엑셀 한번 열면 거의 월별로 실적 집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시트를 추가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또는 글자의 모양. 글자의 모양이 지금 기본값이 맑은 고딕에 11포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엑셀로 문서 만들 때 맑은 고딕 글자가 별로 안 예뻐서 매번 굴림체나 또는 궁서체로 맨날 변경하거든요. 문서 만들 때마다. 그러면 아예 처음 설정 자체를 궁서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런 부분을 수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또는 아래쪽 시트의 개수가 기본 3개밖에 안 나오는데 난 5개를 기본으로 많이 써. 그러면 시트의 개수를 아예 5개로 열리게 해버리면 굳이 추가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뭘 해볼 거냐면 그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을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환경 설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환경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나갔다 이제 들어오시네. 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은 어디로 간다? 파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파일. 어머니 저희 지금 엑셀 환경 설정하는 거 하는 거라서 그 현재 열려져 있는 문서 X 닫기 눌러서 엑셀 닫으시고 다시 엑셀 2010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자, 파일에 가시면 왼쪽 메뉴에 여기 옵션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옵션. 네. 파일 메뉴를 클릭하면 이 아래쪽에 끝내기 위에 옵션 있어요? 네. 네, 옵션 클릭.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는 옵션이 뜰 거예요. 자, 네.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우선은 어디로 한번 가보시냐면 고급 한번 가볼까요? 고급? 고급 가기 전에 그거 시트 수 먼저 지정하고 한다 그랬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고급 가기 전에 일반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왜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요거 나오시죠? 네. 그러면 글꼴이 지금 본문 글꼴, 저는 본문 글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크기 나와 있고 밑에 포함한 시트의 수 3개로 돼 있죠.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글꼴을 본문 글꼴 말고 한번 바꿔볼까요? 글꼴을 뭘로? 나는 궁서로 문서를 많이 만들어. 궁서. 그래서 네. 본문 글꼴 그렇게 클릭해서 바꿔가지고도 내가 그냥 나 다른 거 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궁서를 하면 기본 글꼴은 궁서로 세팅이 되는데 하다가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또 잡아가지고 우리 하듯이 다른 글꼴로 바꾸면 되는 거죠.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글꼴로 세팅을 하면 그렇게 문서가 열리니까. 그리고 그 밑에 포함할 시트 수 있죠? 그거를 몇 개로? 5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포함할 시트 수를 5로. 됐어요? 네. 글꼴을 궁서로 바꿨고 시트 수 5로 했어요. 그리고 밑에 확인. 사용자 이름은 그럼 뭐 표준 글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한 글꼴을 적용하려면 어쩌고저쩌고 나오시죠? 네, 확인.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문서는 환경 설정한 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해라? 엑셀을 X 눌러서 끄고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서 글꼴이 궁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아래쪽 시트수. 시트수가 5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 됐죠? 에이얼 러비도 그거 그래요, 아버님. 에이얼 러비도 일로 가지고 고정시켜 이런 거. AR 맞아. 러비 고정한 게 있었나요? 아까? 그건 없나요? 그것도 해놓으면 좋은데. 그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시트 2를 네. 시트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사. 밑에 복사요. 밑에 이거 얘기하시는 거 지금? 예, 예, 이거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노란색 양식을 하나 그렸는데 이 양식을 똑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시트 1에다가 글자에다가 마우스를 맞추시고 복사할 때 우리 컨트롤 키 쓰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컨트롤 누르시면 왜 문서에 더하기 표시가 붙어요. 그때 옆으로 당겨서 놓으면 이렇게 시트 1 가로 2라고 이렇게 해서 복사본이 생기죠. 컨트롤 먼저 놓으시면 안 돼. 키보드를 먼저 놓으시면 안 되고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에 딱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손을 떼셔야 돼. 먼저 떼시면 복사가 안 돼요. 아니면 나 그거 잘 안 되는데 그러시면 그냥 메뉴를 이용해서 오른쪽 단추 이동 복사. 그 메뉴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안 되시면. 네. 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뭐 가계부를 쓴다 했을 때 뭐 70일까지 한 달 거 있고 그 다음 달을 또 그 다음 시트에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양식을 복사할 맞아요. 때. 네, 맞아요. 자, 선생님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